그 아이를 처음 본 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고아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도 고아원이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저도 그랬습니다. 고아원은 어디 지방 좀 한적한 곳에 산을 등지고 있는 공기 좋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저는 집과 편의점만을 왔다 갔다 하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이 술병은 다 뭐야? 언제까지 이러려고? 내비둬. 바쁜데 뭐하러 왔냐? 좀 치우기라도 하든가. 집도 너도 다 썼겠다. 그리고 뭐라고 먹고 술은 먹는 거야? 이러면 진짜 죽어. 내가 이 나이에 친구 시체나 치우러 와야 되겠냐? 휴, 다 귀찮아. 술을 안 먹으면 잘 수도 숨 쉴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 너 이러는 거 냉정하게 말해서 수호가 좋아하겠어? 수호? 그래. 수호가 엄마가 이렇게 술만 먹고 죽어가는 거 원하겠냐고. 수호가 어려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그리고 수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 수호가 살지 못한 삶을 네가 이렇게 낭비하는 거 말이야. 수호가 살지 못한 삶? 이거 어때? 이게 뭔데? 올 때 받은 건데 니네 집 근처에 고아원이 있더라.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더라고. 봉사활동 참가자들 지원도 받고 아이들과 하는 파티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수호한테 못 해준 거 네 손길이 필요한 수호 또래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잖아. 5살이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밤새 원고 쓰다가 아침에 잠시 엎드려 있었는데 알람도 못 들은 거 있죠? 저희 수호 어린이집에 있나요? 어머나, 어머니. 오늘 수호가 집에 안 갔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잠이 들어서 배웅을 못 나가는데 우리 수호 어디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기사 선생님이 삼동 아이들은 본인이 체크해서 다 내려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내렸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전화 온 것도 없는데? 어쩌지? 어머니, 제가 기사 선생님한테 전화해 볼게요. 아니에요. 기사분 전화번호 제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와 있는 건 아닌지 원장님한테도 물어봐 주시고요. 매일 다니는 곳이고 기사 아저씨도 수호를 잘 알았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는 마음을 기저에 깔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피부를 조여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 선생님, 저희 최수호, 삼동 최수호 엄마예요. 지금 여기 남자아이 어머님이신가요? 어린이집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 양수병원으로 오시면 되세요. 네? 병원 관계자의 말에 등줄기부터 목에서 머리로 이어지는 힘줄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머로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아이는 차 뒤에서 자다가 기사 선생님도 못 본 채 이동을 했고 기사는 그 차를 갖고 개인 볼일을 보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어린이집 차 뒤를 박았고 아이는 그대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수호가 그 시간에 어린이집 차에서 자고 있었냐고? 어떻게 우리 수호 괜찮겠지? 너 일한다는 핑계로 애를 그렇게 방치하고 만약 수호 잘못되면 너 알아서 해. 너 죽고 나 죽고야. 방송 작가였던 저는 아이를 낳고 경단녀가 되는 것이 두려워 욕심을 냈습니다. 상근 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 일을 받아서 했지만 방송 일이 다 그렇듯 시간이 일정치 않았고 밤새는 일도 잦았습니다. 남편은 출장일이 잦은 영업직이었고 저는 일을 하는 대신 아이 케어도 병행한다고 약속했었죠. 그날 하필이면 정말 잠시 5분만 잔다는 게, 아니 쉰다는 게 아이의 하원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잠이 들었고 불행은 우연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제 아이를 그렇게 사지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윤희야. 수호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런데 너 방송은 괜찮아? 더빙 원고 써야 돼. 아까 PD랑 연락은 했는데 내일까지 써야 돼.
뭐? 어쩌려고. 지금이라도 대타 구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어떻게 구해? 쓸 수 있겠어? 미안한데 나 노트북 좀 갖다 주라. 미쳤구나. 아주. 그런데 너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눈 밑에 파래. 너 뭐 좀 먹었어? 그러다 방송이고 수호고 너부터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잠도 안 와. 잠 안 올 때 일단 더빙 원고 먼저 써야겠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건 현실과 별개의 문제잖아. 다 된 방송을 펑크낼 수는 없어. 방송은 대신할 사람이 없어. 다 빽빽하게 각자 거 하는데 이것도 아는 선배 부탁해서 들어간 건데 바로 전날 누굴 구해와. 저는 사실 방송 일을 하며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상상했습니다. 상상 속에선 제 아들에 대입하진 않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장례를 치러도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놓을 수 없다. 다 하고 가야 한다. 욕심이 아니라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부질없는 욕심이었다는 걸 아이를 잃고 깨달았습니다. 제 방송이 나가는 날까지 아이는 버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숨을 마지막으로 깊게 내쉰 후 제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 착한 눈망울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를 두고 가지 말라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소야, 소야, 소야. 아이의 눈을 보았다고 해도 제가 그 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위클리를 한 주에 한 개씩 거의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스케줄에 방송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이를 보내고 문자 하나로 그 일을 끊어냈습니다. 무책임? 무책임은 참 쉬운 일이더군요. 아이를 잃은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 아이는 어차피 중환자실에 있고 그 사이에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으니 원고를 털어내야 한다. 마무리해야 된다. 그 생각이 얼마나 거만한 생각이었던 것인가. 인간의 이성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임을 자만했습니다. 저는 뭐가 됐든 사실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임을 한치 앞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네가 끔찍해. 왜? 왜? 대단한데? 왜라고 말하는 낯짝도 있고? 왜 끔찍하냐고. 세상에서 가장 징그러운 파충류 같아 넌. 뭐? 어떤 말로도 너한테 하고 싶은 악담을 표현할 수 없어. 지긋지긋하다. 이제 정말 끝내자. 그래. 아이를 보내고 저는 30kg대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생소주만 먹으며 술에 취해야만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친구 윤희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 반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씻으라고 욕을 하지 않았다면 3주도 안 돼서 시체로 발견되었을 테지요. 죽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나 다짐도 사치처럼 느껴졌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힘이 들면 폭식을 하지요. 방송을 할 때는 늘 그랬습니다. 먹을 시간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서 입에 꾸역꾸역 넣고 방송을 내보낸 후 또 폭식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늘 위험에 시달리며 살도 10kg씩 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들이 죽은 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 젊은 시절 오랜 만난 애인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도 친구들과 술 먹고 진상 부리며 시간을 때우면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갔는데 아들이 죽은 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땡기는 음식도 웃기는 코미디 프로도 모두 일시정지. 날이 저물어 어둠이 새까맣게 덮은 방도 보일러를 틀지 않아 냉골이 된 바닥도 제 몸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숨을 쉬는데 숨을 쉬지 못하게 가슴에 큰 바위가 앉아 있어서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주를 마셨습니다. 친구 윤희는 저의 절친이었습니다.
함께 방송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집안 형편이 저보다 더 어려워 일찍 그만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송은 너무 가난해도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초기 비용은 건강한 육체와 빠릿한 머리만 있으면 됐지만 아무리 이래도 돈을 너무 적게 벌었으니까요. 방송 작가치고 살갑지 않은 제 곁에 오랫동안 함께해준 친구였습니다. 제 사정을 모두 아는 윤희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상태가 점점 회복 불가한 상황에 치닫자 윤희는 모질게 말했습니다. 수호는 살고 싶었을 거야. 수호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아이언맨도 사달라고 했었고 다음 생일엔 에버랜드에도 데려가 달라고 했었어. 그런데 수호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 다음 달, 내년 생일 모두 이제 살 수가 없는데 넌 살 수 있잖아. 네가 수호가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건 죄야. 수호가 살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윤희의 그 말에 무지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은 상태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호는 어떤 생각이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 나는 수호 생각은 끝까지 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정신이 든 저는 친구가 말한 집 근처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다른 봉사자분들이 삐쩍 말라 피폐해진 저를 보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도 하셨지만 고아원 원장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요. 혜원 씨라고 했죠. 무료로 좋은 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면박 줄 수야 있나. 우리야 감사할 따름이지.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죠? 아이고 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방송작가로 오래 일했었고 지금은 쉬고 있고요. 요 옆에 청운빌라 살아요. 오, 방송작가 무슨 방송? 아이고 다들 일합시다. 그런 건 그만 묻고 많이 알려주고 서로 도와가며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처음엔 이런 식의 봉사활동이 과연 나의 죄책감을 지울 수 있을까? 그마저도 죄책감을 느끼며 억지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갓난쟁이부터 고등학생 애들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미취학 아동들, 우리 수호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케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씻기고 뛰어나디다 보니 어느덧 내가 웃고 있구나, 말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활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매일 오시는데 무료 봉사로 하시는 게 저희가 너무 죄송한데 어쩌죠?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뭘 한다고요. 여기서 맛있는 밥도 주시잖아요. 방송 일은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사정이 생겨서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지 선생님과 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요. 방송 작가시니까 글 쪽으로는 뭐 잘하실 것이고 워낙 인상도 좋으시고 애들과도 잘 어울리시니 저희 아이들 한글 수업, 글짓기 수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보수는 못 드리지만 그렇게 수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러고 싶어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 많이 좋아하잖아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꼭 들어주세요. 네, 저야 감사하죠. 저는 원장님의 제안으로 아이들에게 글짓기 수업도 하고 같이 놀아주며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는 돈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고비조로 주시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고 남편과 이혼 후 받은 건 없지만 벌어놓은 돈도 좀 있어서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5살에서 7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 대상으로 한글, 산수 등 기본적인 학습과
나아가 잘하는 애들 대상으론 글짓기 수업도 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건 모음이라고 해서 글자의 엄마가 되는 소리, 엄마 소리라고 기억하면 돼요. 아, 에, 이, 오, 우. 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 선생님, 지호도 넣어주세요. 지호도 배우고 싶대요. 지호요? 얼른 들어와, 지호야. 안녕. 안녕하세요. 지호는 최근에 들어온 아이예요, 5살. 아, 그런데 저는 한글 쓸 줄 알아요. 고아원에 새로 들어왔다는 아이는 볼살에 오기를 가득 물고 뭔가 뿔이 난 듯한 5살 남자아이였습니다. 본인은 이런 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라는 듯 한글 따위는 익힌 지 오래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듯 원장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키가 조금 더 크고 살집이 있었지만 수호와 너무 닮은 겁니다. 그래, 아직 어린데 한글을 금방 익혔나 보구나. 그럼 지호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걸 연습해 볼까? 네. 쌍꺼풀 없이 큰 눈, 긴 속눈썹과 짙은 눈썹, 동그랗고 넓은 이마, 영락없이 내 아들을 꼭 닮은 아이. 저는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수업하는 내내 지호를 살피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자꾸만 보게 됐습니다. 헤어스타일과 옷 스타일, 등치가 달랐지만 어쩜 저렇게 닮은 것인지 자꾸 눈물이 고여서 애먹었죠. 수호와 지호가 다른 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호는 뭔가 계속 화가 나 있었고 수호는 한없이 밝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표정이 다르니 느낌도 달랐죠. 하지만 빼다 박은 얼굴을 보니 자꾸 수호 생각이 났습니다. 수호보다 키가 좀 더 컸지만 그 아이 애들은 쑥쑥 크니까 수호도 저만큼 컸겠지?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이름은 지혜원이에요. 지씨구나. 우리 엄마랑 다르네. 지호 다 썼어? 어디 보자. 다 썼어요. 그래, 선생님이 한번 봐줄게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 모든 게 새아빠라는 사람 때문이다.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엄마를 믿지 않을 거야. 다시 엄마를 만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 엄마는 자기밖에 몰라. 나는 엄마를 잊을 것. 지호의 글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하긴 여기 있는 애들 중 엄마 아빠의 존재를 모른 채 들어온 애들이 많았지만 지호의 경우 5살이면 당연히 부모를 알겠구나 싶으면서도 저 작은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얼마나 상처가 되면 이런 글을 썼을까 싶어 가름이 애렸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수호도 자신을 마중 나오지 않은 이 엄마를 미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왜 울어요? 아니야. 오늘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목에 걸렸나 봐. 이상하네. 저는 깜짝 놀라 휙 뒤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저는 원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지호는 사실 제 지인의 지인 아들이에요. 저랑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새로 만나는 남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게 됐다는데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곤 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제가 해서 가는 경우 아이를 다시 찾으러 오는 경우는 희박하지요. 아, 그렇군요. 왜요?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호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요. 마음이 아파서요.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죠. 지호보다 더 모질게 부모에게서 버려진 기억을 안고 들어온 아이들도 많죠. 하지만 5살 때의 기억이라 금방 흐려질 겁니다. 자라면서. 그럴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원천적으로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겠죠. 지 선생님이 지호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애가 조금 까칠하죠? 그 나이 때 애들이 까칠해 봤자죠. 귀엽던걸요? 그래요. 그리고 지 선생의 사연도
언젠가 말해줄 수 있죠? 사실 원장님, 어머, 부담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아니어도 돼요. 편해지면 그때 얘기해요. 저는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저 아이가 있었어요. 결혼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방송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 후 제 커리어 때문에 그 일을 놓지 못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어린이집 오는 시간에 제가 나갔어야 했는데 잠깐 잠이 들어서 못 나갔어요. 그 사이에 아이가 못 내리고 기사님 차에 타고 있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고 며칠 중환자실에 있다가 저를 두고 먼저 떠났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군요. 5살이었어요. 지호랑 똑같죠. 굉장히 밝고 또 나이에 비해 너무 어른 같은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지호를 보는지 선생님이 눈이 남달랐구나. 네.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맨날 죽지 못해 사는 기분으로 폐인으로 숨만 붙어 있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호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겠지만 사실 이 봉사활동도 제 이기심이죠. 제 마음 편해지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안 그런 일이 없어요. 저 역시 이렇게 우리 보육원에 오는 버려진 친구들, 갖가지 사연이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위로하면서 저를 보살피고 저를 위로하고 있답니다. 30년 넘게. 솔직히 순수하게 아이들만 생각했다면 원장 일 못했을 거예요. 서로 위로하며 삶을 이겨내고 있죠. 그러시군요. 또 아드님 걱정시키지 마세요. 네? 아드님이 더 이상 엄마를 걱정하게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 편히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길. 그래서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바랄 겁니다. 아픈 얼굴로 자신을 만나는 일 원치 않을 거예요. 장담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라면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지호 어머니와 지인의 지인이시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군요. 신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받았습니다만 제가 직접 만나진 못했어요. 저희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긴급으로 상담 후에 데리고 온 거고요. 지호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외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내 전화번호로는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신 건가요? 다름이 아니라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호가 제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아서요. 신기해서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플갱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얼굴까지 쏙 빼닮았다고 하니 지 선생님과 지호의 관계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친모가 찾아올 수도 있지요. 항상 그렇게 믿어야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원장 말도 맞죠. 저는 분명히 수호 하나만 낳았고 제게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일은 다시 안 할 거야? 방송? 안 할 거야. 그래도 네 인생 다 걸었던 일이잖아. 수호 때문이 아니고 사실 이전부터 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었는지 목적이 없었어. 지금 내가 고아원 봉사활동 다니는 것처럼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다 잊고 미친 듯이 매달리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건지도. 하긴 그 일이 겉만 빤지르르 하지. 그래, 봉사활동은 어때? 참, 나 수호랑 똑 닮은 아이를 만났어. 어머나 진짜? 신기해. 수호보다는 좀 큰데 너무 닮았어. 표정이랑 이런 게 많이 다르긴 한데 이름도 비슷하다? 뭔데? 지호. 신기하다 야. 너한테 찾아온 천사네, 천사. 잘됐다. 그렇게라도 네가 위안을 얻는다면. 신기한 게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반찬도 똑같은 거 있지?
정말 신기하다. 인연인가? 그런가? 요즘 그 아이 보는 낙으로 산다. 어우, 그 정도? 정말 잘 됐다. 그런데 너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뭘? 숨겨둔 언니 동생 같은 거 없냐고. 말도 안 돼. 그런데 니네 엄마는 잘 지내셔? 여전히 나보다 잘 나가지. 아하, 여전히 남자친구도 많고 그러셔? 그래도 난 니네 엄마 다르게 본 게 수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먹지도 씻지도 않고 계속 병원에 계셨잖아. 그때 쓰러지시는 줄 알고 식겁했다. 양심이 있다면 그녀도 그래야지. 제겐 사실 엄마가 있습니다. 철없는 엄마. 어릴 때는 그런 엄마가 참 부끄러웠어요. 남들 엄마들과는 달리 늘 새빨간 립스틱, 퍼런 눈화장, 짧은 치마에 치렁치렁한 액세서리도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좀 더 어렸을 땐 엄마 몰래 엄마 화장품을 바르며 그게 예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그 모습이 여느 엄마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죠. 엄마, 조금만 자제 좀 하면 안 돼? 뭐가 또? 다른 집 엄마들처럼 얌전하게 무채색 옷 입고 그러면 안 되냐고. 얘는 패션을 갖고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딸이라도. 어휴, 못 말려 정말. 그래도 네가 나를 닮아 그렇게 몸매도 길쭉길쭉하고 얼굴도 작고 그런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왜? 아빠는 얼굴도 큰 바위고 팔다리도 짜리몽땅이었나 보지? 말해 뭐해? 엄마, 왜? 혹시 아빠가 일본인이야? 그래서 말 안 해주는 거야? 아니야, 일본인은. 난 일본인은 딱 싫어. 저희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친부와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친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이혼 후 엄마는 한국에서 우동 장사를 하다가 제가 말을 배우고 뛰어다닐 무렵 저를 데리고 일본에 갔어요. 한국식 우동집을 했었는데 곧잘 됐다고 해요. 저도 10살까지 일본에서 자랐지만 사실 기억이 크게 없어요. 일본 애들이 저를 한국인이라고 괴롭혔던 기억 때문에 일부러 더 생각 안 했거든요. 사실 당시에도 엄마는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어요. 제가 하도 일본이 싫다고 해서 장사를 다 접고 다시 돌아온 거였죠.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럼 세상에 나쁜 엄마가 어디 있어? 왜 없어? 많아, 우리 고아원에. 여튼 너희 어머니 그래도 정 많고 너한테 크게 못한 것도 없지 뭐. 나 좀 이상해. 지호를 본 날 이후부터 자꾸 이상한 꿈을 꿔. 뭔 꿈?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꾸 우는 꿈. 네가 우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를 보고 있어. 나도 있고 그녀도 있고. 뭔가 좀 으스스하다. 그런데 보통 꿈에서는 내가 제3자가 돼서 나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너무 자주 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고 5살, 10살, 15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자꾸 바뀌어. 그 똑같이 생긴 사람이. 울기만 해? 응, 울기만 해. 찝찝하면 점이나 보러 갈까? 에이, 나 그런 거 안 믿잖아. 그래도 꿈이 너무 이상하잖아. 너 안 좋은 일 연달아 겪었는데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지 뭐. 좀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무섭고. 나 아는 선배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싹 맞춘 점쟁이였어. 무당 같은 거 아니래. 근데 되게 용하대. 사주 뭐 이런 거 배운 사람이라던데. 그래? 가보자. 저는 친구 윤희의 말에 혹해서 점을 보러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 남편과의 이혼, 알코올 중독자의 삶, 다시 찾은 새삼, 지호와 꿈속의 그녀. 봉사활동을 다니며 많이 회복했지만 1년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한 번에 몰려오며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마냥 지금의 평화는 가짜인 것처럼. 91년 6월 9일생이고
아침 9시에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좀 보죠. 이 친구 인생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잘 좀 봐주세요, 선생님. 내가 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겁니다. 본신 같은 사람이 있군요. 저요? 없는데. 저는 형제도 없고 엄마는 계시지만 잘 안 봐요. 원래는 똑같은 팔자였어야 할 분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찢어지게 되면서 인생도 바뀌었군요. 네?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좀 쉽게 말씀 좀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고 둘 다 꼬였어요. 둘이 같이 있어야 할 운명인데 강제로 띄워놓으니 둘 다 아군을 얻게 된 겁니다. 똑같이 생긴 똑같은 운명의 분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현실 세계에선 쌍둥이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참... 전 형제가 없는데. 야야, 일단 들어봐. 그럼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겪을 일은 다 겪었어요. 아들도 잃었고 이혼도 했고 심지어 평생 해오던 직업마저도 이제 할 생각도 없대요. 그분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쌍둥이들보다 두 사람은 좀 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게 함께하지 않으면 계속 불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건가요?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함께라면 남들보다 배로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일이 쏟아집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아니면 이 생은 가망 없는 생이에요. 숨겨진 쌍둥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한테 물어보자. 윤희의 성화에 끌려간 점집이었지만 점쟁이 말만 믿기에는 전 현실주의자였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손주가 죽고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잘 안 건드리며 살았어요. 제가 힘들 때도 엄마는 모른 척했죠. 서로 성격을 잘 아니까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참고 있던 물주머니 같은 그 감정을 이런 점쟁이의 말만 듣고 터뜨리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엄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지 선생님, 어쩌다 이런 일이. 원장님, 제가 일단 병원에 같이 가볼게요. 지호가 나이 많은 초등학생 애들과 싸워서 계단에서 넘어진 겁니다. 이마가 깨져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됐죠. 피가 철철 나는 아이를 안고 응급차를 타고 가는데 지호가 울지도 않았습니다. 지호야, 안 아파? 금방 갈 거야.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지호야. 선생님 저 아프다고 우리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지호야, 치료 다 하고 선생님이 알아볼게. 연락 안 되잖아요. 벌써 백밤도 더 잤는데 안 오잖아. 지호야, 일단 치료부터 받고. 선생님, 이거. 지호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액자 목걸이를 열어 보였습니다. 엄마랑 지호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건... 우리 엄마예요. 선생님이랑 똑같대, 우리 엄마랑. 그 말을 한 후 지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지호의 찢어진 이마를 꿰매고 링거를 맞춘 후 옆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호의 목에 걸린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제 눈으로 안 믿겨서 제 과거 사진과 비교도 해봤습니다. 제가 수호를 낳았을 때 사진. 아이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이 너무나 같았어요. 수호도 지호도 너무나 닮았고요. 그냥 배경만 바뀐 같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기요, 간호사 선생님. 네, 아이 깨어났나요? 아니요, 혹시 이 사진과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같은 모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자세히 보니까 아기가 이쪽 아이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 어릴 땐가 봐요. 쌍둥이를 낳으셨나 봐요? 귀엽네요. 여기 어른 한 사람은 보인다는 거죠? 네? 보호자분 사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인데? 네.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싶어서요. 저는 고아원으로 돌아온 후 원장님에게 지호의 어머니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제가 개인정보를 알 수는 없다고 하셨고
지호가 하도 고아원에 적응을 못하고 우울해해서 애 엄마가 남긴 번호로 연락을 취해봤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에게 도움을 더 요청하기에는 좀 더 명확한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해줘. 뭐를 갑자기 찾아와서는? 나 형제 있지. 쌍둥이. 여자 쌍둥이. 뭐? 아니야, 넌 혼자야. 아빠랑 이혼한 건 내 알 바 아닌데 부모랑 헤어졌다는 이유로 나는 아빠 이름도 모르고 살았어. 그래도 한 번도 엄마 탓하지 않았어. 되게 잘했든 되게 못했든 엄마가 나 안 버리고 어찌됐든 데리고 산 건 맞으니까. 희년이 또 지랄이네. 말해 그러니까. 다 용서할 테니까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지금부터라도 우리 천륜을 모른 척하고 살지 말자 좀. 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제발. 알았어. 알았다고. 좀 진정하고. 휴. 사실 니네 아빠랑 헤어진 건 엄마가 잘못해서야. 이 얘긴 안 하고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다 알게 될 거면 그냥 말해줄게. 무슨 잘못?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해. 엄마가 바람났어. 네 아빠가 엄마를 안 사랑했어. 처음부터 첫사랑이 있는데 집에서 반대해서 홧김에 나랑 하룻밤 보내고 너희 가져서 결혼한 거였어. 나도 너무 어렸고 네 아빠는 애를 낳아도 다정하게 군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나도 나한테 잘해주는 동창 만나서 걔랑 좋아 지냈어. 너희? 쌍둥이 동생이 있구나. 쌍둥이 언니. 너보다 2분 먼저 태어난 언니. 그래서? 너희 3살 땐가 바람 피운 현장을 딱 걸려서 쫓겨났어. 내가 애 하나는 꼭 데리고 갈 거라고 우겨서 나눠서 키우게 됐고. 니네 아빠가 너도 안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헤어지면 평생 다시는 둘 다 못 볼 것 같아서 내가 고집 부렸어. 너 키우고 있다 보면 니네 아빠도 용서할 줄 알았고. 아니 니네 아빠는 그렇다 치고 너랑 언니랑 똑같이 닮았으니까 이렇게 헤어져도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무엇보다 얼굴이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잘했네 아주. 엄마 마음대로 아주 잘했어. 미안하다. 내 짧은 머리로는 그렇게라도 하면 다시 우리 가족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수호도 그렇게 되고 모두 엄마 잘못이야.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러냐고. 저는 지호의 엄마가 제 하나밖에 없는 언니라는 걸 확증받고 엄마가 몰래 숨겨놨던 어릴 때 사진을 들고 고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호 엄마의 친동생이에요. 이건 어렸을 때 사진이고 이건 지호가 갖고 있던 지 엄마 사진이에요. 저와 제 아들 어렸을 때 찍은 사진과 비교하면 완전 같아요. 한 사람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확인받았어요.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 언니가 있대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그날 다른 일로 지난달 그만둔 성 실장님이 방문 상담으로 아이 엄마와 접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인을 통해서 만난 거라 좀 특수한 상황인데 다시 알아보니 그때 미국에 간다고 했대요. 재혼한 사람이 암투병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갔다 올 때까지만 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지금 한국에 가족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요? 혈혈 단신이라고 했고. 그래도 지인을 통해서 사적으로 알아보니까 아이를 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호, 제가 입양해도 될까요? 아니, 아이 엄마가 찾으러 오기 전까지. 이게 법적으로 불가해요. 아무리 혈연관계라고 해도요. 일단 친모의 정보가 등록돼 있고 입양 허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위탁이라는 게 있으니 그쪽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라도 지호를 제가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도 지호가 이렇게 애들과 싸우고 다치고 하는 걸 보고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저 조그만 게 얼마나 가슴이 상처가 됐으면.
네, 그래요. 제가 이모인 걸 알면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시고요. 생각지도 않게 친가족을 찾게 된 경우네요. 세상에나 다행이에요, 정말. 저는 가정 위탁 절차를 밟아 지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희 엄마도 아이를 보러 올라왔고 세 식구가 같이 살기로 했어요. 지호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엄마랑 연락이 안 돼. 하지만 지호를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새아빠 될 아저씨가 엄청 아프대. 그래서 미국에 갔대. 새아빠랑 지호랑 다 같이 잘 살고 싶어서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모는 거짓말 안 해. 사실만 말할 거야.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래요? 엄청 아픈 병이래. 아저씨 불쌍하잖아. 아저씨가 건강해지면 엄마랑 같이 지호 데리러 올 거야. 그 대신 이모도 있고 이제 할머니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면서 엄마랑 아저씨 기다리자. 이모랑 할머니랑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너 봐봐. 이모 얼굴이 엄마 얼굴이랑 똑같지? 이모도 몰랐어. 그런데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릴 때 헤어진 가족이래. 진짜야. 지호 쌍둥이 알지? 쌍둥이야. 이모랑 엄마랑. 네, 정말 똑같아. 우리 지호 정말 수호랑 똑같네. 너무 똘망똘망 예쁘다. 수호는 누구예요? 수호는 네 동생인데 이모 아들. 아, 수호는 어딨어요? 수호는 아파서 하늘나라에. 너는 무슨 그런 걸 애한테 말하니? 애들도 다 알아요. 엄마가 쉬쉬하는 바람에 다 꼬인 거야, 우리 인생. 알았다. 구박 좀 그만해. 다 말하면 용서해 준다며. 네네, 알겠네. 정말 못 말려. 수호 아파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모 아들? 어떡해. 불쌍해. 괜찮아. 이제 이모는. 그리고 지호가 그렇게 이모한테 와줬잖아? 그래서 감사해. 이모, 나를 수호로 생각해요. 어머나, 우리 지호는 말하는 게 정말 어른 같네. 수호도 그랬는데. 그러네. 너무 이쁘다, 내 손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아갔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표정이 좋지 않았던 지호도 본래 나이대로 밝은 아이로 돌아왔고요.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보육원 일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방송 작가 때보다 돈은 적게 벌지만 보육원 일을 할 때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지금껏 가슴에 응어리진 지난 세월들이 매일매일 치료받는 기분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또 지호의 엄마, 그러니까 제 언니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팔방으로 알아보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 점쟁이가 그랬잖아. 두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 불운이 가득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지호가 왔잖아,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전처럼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지. 아하, 그러네. 그럼 너희 언니랑 해우하면 완전 니네 집 대박 터지는 거 아니니? 그대 그 점쟁이 말대로라면 완전 대박이잖아. 그런가? 대박은 그렇다 치고 우리 지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꼭 같이 입학식에 가고 싶은데 말이야. 그리고 지호도 속으론 기다릴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러게. 그런데 재혼남이 아프다고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될 수 있나 싶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시간은 빨리 갔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지호의 초등학교 입학식도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죠. 지호가 부쩍 많이 컸다는 걸 다시 느끼면서 마음 한편이 더 아팠어요. 지호야, 드디어 학교 입학이네? 이모는 너무 좋다. 지호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이모. 왜? 말해봐.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 애들이 내가 보육원 애라는 걸 다 아는 거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지호야? 지호 옆에는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는데? 학교에 소문날까봐. 지금 진짜 가족 된 거 아니라며. 아, 지호야, 그런 일 없어. 진짜 이모가 있는데 왜? 울상인 지호를 달래며 장난쳤지만 지호의 말이 맞습니다. 서류상 저희는 위탁가정이었고
이모든 할머니든 친엄마가 없다는 빈자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은 분명했죠.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겐 호칭 하나도 얼마나 예민한가요? 남들은 다 우리 엄마가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모가 라고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입양해서 진짜 엄마가 됐다면 좋았을 텐데.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너무 심란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갈게요, 원장님. 주말 갑자기 고아원 원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언니를 찾았다는 겁니다. 정말 바로 왔네. 당연하죠, 원장님. 언니는 어디 있어요? 올 수 있대요? 아이고, 하나씩 물어봐요, 지 선생. 월요일에 지호 초등학교 입학식이라 가슴 졸였는데 너무 잘 됐어요. 어디 있대요? 그렇지, 입학이지. 글쎄, 언니가 지금 한국이래요. 오늘 온대, 저녁에. 어머나. 자세한 얘긴 다 못했고 지금 언니도 쌍둥이 동생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건데.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는 말했어요. 친어머니가 지호를 데리고 있다고. 헤어진 친모가 있다는 건 알 테니까. 그리고 복잡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나도 판단이 안 서더라고. 아... 저는 지호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가장 좋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약속한 시간에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푼수 같던 엄마도 사시나무 떨듯 떨더라고요. 엄마! 지호야, 미안해. 엄마 기억하지? 지호야, 밥 많이 먹고 잘 지내고 있었어? 지호야, 미안해. 엄마가. 언니? 아이고, 우리 수원이. 수원아, 엄마야. 엄마? 그리고 너는? 너희 둘이 일란성 쌍둥이야. 네 동생이고 여긴 지혜원. 엄마 기억 안 나겠지만 나도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건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빠도 살아생전 계속 그리워하셨어요. 몇 번은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엔 안 계시고 살던 동네에도 없다고. 이혼하고 다 잊고 싶어서 일본으로 가서 살았거든. 나도 널 찾고 싶었지만 니네 아빠가 무서워서 이렇게 세월이 훌쩍 갔구나. 우리 지호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언니는 재혼한 형부의 병을 다 치료하고 한국에 완전 들어왔다고 했고 이후 저희 가족을 옆집에 살면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호의 초등학교 입학식엔 모두가 함께 가서 이제 대가족이 된 우리 식구들이 사진 한 판 제대로 찍었고요. 엄마는 우동집을 다시 열었는데 대박이 터졌고 지호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영재 소리를 듣고 있고요. 소박하지만 저희 식구들 모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점쟁이 아줌마가 언니와 제가 함께하면 좋은 일이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이 쏟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어떤 불행도 함께 이겨낼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